반갑습니다. 출시큐의 초이입니다.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해킹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전문가가 되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요? 어떤 테크트리를 타야 될까요? 대학교 가서는 어떤 방식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 이제 학생들을 조금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정답이 아니에요. 이걸 해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보안 공부가 좀 나름 잘 됐던 것 같고 제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를 봐도 좀 잘 된 것 같아서 이런 그냥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랑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큰 그림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그냥 사실상 이거 하고 그냥 뭐 영상을 끝내도 되는데 그럴 순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6가지 동아리, 대회 참가, 프로젝트, 네트워킹, 수업, 인턴십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6개를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해야 돼요. 네,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다 보면은 보안 공부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아무것도 모르죠. 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에 가건 대학교에 갔어요. 그럼 일단 보안 관련된 동아리가 있는 곳에 가셨길 바랄게요. 없으면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동아리에 가면은 대부분 동아리들은 뭐 일주일마다 혹은 2주일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신입생들 혹은 보안을 잘 모르는 그런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만 하더라도 되게 다양한 보안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vulnerable web, 뭐 reverse engineering, IR, forensics, OSINT, pentest, 뭐 진짜 보안 주제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교육을 뭐 슬라이드 한 20개에서 30개, 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나중에 뭐 임원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제작하기 시작하겠죠. 아니면 이미 있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내가 좀 수정을 하던가, 네, 그렇게 제작을 하고, 그리고 동아리를 들어가면 대부분 교육만 하지 않고 그 교육을 할 때 항상 hands-on, 그 우리가 실제 키보드 위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CTF 문제를 제작하거나 라이트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작하고 라이트업을 만들어요. 대부분 동아리들이 그걸 하면서 이제 내가 실습도 할 수 있고, 내가 나중에 뭐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1학년들이나 신입생들이나 뭐 보안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학생들을 상대로 내가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 능력도 되게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과가 바로 보이죠. 왜냐면 뭐 아무것도 몰랐던 신입생들이 내 교육 덕분에 이런 거를 잘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걸 또 이력서에다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동아리에 일단 들어가서 다양한 교육을 들으면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서 이 교육과 관련된 CTF 문제를 풀어보고 그걸 제작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또 라이트업을 만들면서 점점 더 많은 보안에 관련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회를 참가하게 돼요. 그리고 혹은 대회를 운영을 하게 되거나요. 특히 이제 CTF 대회 운영을 학교 동아리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이런 분들도 있죠. 우리 학교는 보안 동아리가 없어요. 아니면 갔는데 한 3명 있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내가 시작하면 돼요. 내가 폰어버를 몰라도, 웹을 몰라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몰라도 그냥 일단 만드는 거예요. 물론 되게 허접하겠죠, 퀄리티는. 그리고 물론 수박 겉핥기로 배우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제작하는 CTF 문제도 물론 당연히 퀄리티 형편없겠죠.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뭐 고등학생이거나 대학교 1학년, 2학년이잖아. 괜찮아요. 퀄리티 형편없어도 되니까 일단 이거를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이력서에 쓰면은 회사에서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엔 대회를 참가를 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대회를 같이 참가하는 거예요. 뭐 동아리에서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후배 관계가 쌓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관계를 쌓은 다음에 일단 대회 참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회는 제퍼디 스타일의 CTF 대회들이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학교끼리 뭐 여는 CTF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여는 CTF도 있고, 아니면 ctftime.org에 가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열리는 온라인 CTF 대회들이 있어요. 그냥 일단 해요. 맨 땅의 헤딩으로 일단 무조건 이런 대회들은 참가를 합니다. 거기서 죽도 밥도 안 돼도 괜찮고요. 꼴등을 해도 괜찮고요. 뭐 나름 좀 잘해가지고 30등을 하건 3000등을 하건 300등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무조건 대회를 참가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최대한 많은 개념들을 익히고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구글링도 직접 해보고 내가 라이트업도 직접 써가지고 그거를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뭐 공격방어 대회나 모의 해킹 대회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일단 패스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내가 이제 다양한 개념들을 배우다 보면은 슬슬 프로젝트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도 좋아요. CTF도 너무 좋고 문제도 좋은데 뭔가 좀 수학의 정석 푸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왜냐면 좀 실생활에 그렇게 관련된 문제들이 물론 CTF도 있는데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슬슬 한 2학년 3학년 정도로 가면은 내가 뭔가 실생활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혹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좀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지식도 배우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그 프로그래밍과 보안 주제를 엮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혼자 해도 좋지만 친구, 마음 맞는 친구나 아니면 동아리 이런 멤버들이랑 같이 하면 더더욱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좀 오펜시브 시큐리티 모의 해킹 쪽이니까 제가 했던 걸 말씀드리면,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뭐 악성 코드들, 뭐 키로거나 루킷이나 뭐 C2 커맨드 컨트롤 서버 이런 거를 직접 만들었어요. 대부분 이제 파이썬이나 C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제 가상 머신에 배포를 해보고 방어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찾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 방어자들이 이걸 찾는 거를 내가 어떻게 우회를 하지? 그리고 방어자 입장에서 내가 나쁜 놈들이 우회를 하는 걸, 그 우회를 어떻게 잡아내지? 그리고 다시 공격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방어자들이 그 우회를 하는 걸 잡아내는 걸 다시 어떻게 우회를 하지?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덧 보안 지식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키로거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커맨드 컨트롤 서버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C2를 만들면 그거에 관련된 에이전트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에이전트는 이제 rat 같이 이제 특정 상대방 서버나 아니면 워크스테이션에 가가지고 C2 서버를 이제 콜백을 하는 그런 악성 코드예요. 맨 처음에 제가 한 대학교 2학년 때 이걸 만들었을 때 이걸 탐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뭐 그래봤자 그냥 윈도우 태스크 매니저 키는 거, 작업 관리자 키는 거, 이것밖에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구글에 한번 쳐봤어요. 이런 악성 코드를 어떻게 탐지를 할까? 그러니까 sysinternals 관련된 지식들이 나오고 윈도우스 이벤트라는 걸 배우게 되고 윈도우스 프로세스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뭐 sysmon이나 아니면 procmon 이런 거를 통해서 윈도우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지, 내가 이 악성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됐죠. 그래서 프로세스 탐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럼 다시 공격자 입장으로 돌아가요. 내가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바꿔야지 이런 프로세스 탐지를 우회할 수 있지? 구글링을 해보니까 커맨드 라인 스푸핑이라는 게 있대요. 커맨드 라인 스푸핑을 하면은 프로세스의 이름을 런타임 도중에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도 바꿔가지고 그때는 뭐 C나 아니면 파이썬으로 막 에이전트 코드 바꿔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다시 방어자로 돌아가. 커맨드 라인 스푸핑은 어떻게 막지? 뭐 프로세스 트리가 있대. 오케이, 다시 공격자로 돌아가. 커맨드 라인 프로세스 트리는 어떻게 막지? PPID 스푸핑, parent PID 스푸핑이라는 게 있대. 이거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해서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보안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블로그나 아니면은 톱에다가 딱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혹은 뭐 이런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프로젝트도 좋고, 아니면 뭐 대회 같은 거, CTF 대회나 아니면 모의 해킹 대회 같은 거를 운영을 해봐도 좋고요. 그거에 관련된 예시는 이 영상 댓글에다가 적어놓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 하면서 자격증도 한 개, 뭐 2개 정도 따놓으면 좋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자격증 따는 건 조금 애매할 수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사실 신입사원으로 취업을 할 때 자격증이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라도 충분히 딸 수 있는 뭐 정보 처리 기사나 정보 보안 기사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당연히 금전적으로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내가 뭐 인턴십으로 벌었던 돈이나 아니면 내가 알바를 하면서 번 돈으로 이런 자격증들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거 외에 이제 조금 더 실습과 관련된 그런 자격증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레드팀 자격증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라우드 관련된 자격증을 따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AWS, Azure, GCP 이런 거 관련된 자격증 따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맨 아래다가 이것도 이제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이 Security Certificate Roadmap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전 세계의 모든 정보 보안 관련된 자격증이 다 나와요. 그거를 보고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뭐 포렌식에서는 이거를 한번 따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구글링을 한 다음에 따셔도 되겠고요. 물론 당연히 자격증은 실무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마음에 두고 따시면 좋겠는데, 뭐 자격증 하나 있다고 해서 나 이제 해커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대신에 내가 학생이라면 자격증은 사실 자격증보다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얻기 때문에 그 보안 지식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업이 있죠. 수업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수업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특히 전공 수업은요. 전공은 무조건 들으세요. 특히 CS,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 꼭 들으시고 뭐 운영체제, 뭐 네트워킹, 뭐 알고리즘, 뭐 Object Oriented Programming 뭐 이런 거는 꼭꼭꼭 들으시고 네트워킹 관련된 것도 꼭 들으시고 프로그래밍 관련된 것도 꼭 듣습니다. 그러면서 학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A- 이상은 유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뭐 혹자는 뭐 IT는 뭐 학점 필요 없다. 뭐 나는 뭐 2.0 맞고 구글 들어갔다 뭐 이러는데 저희는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천재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잘 받는 게 손해 보지는 않아요. 네.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하면은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받을 때 내가 배웠던 것들을 뭐든지 좀 보안과 관련돼서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학년 2학기인가 2학년 1학기 때 네트워킹 레이어 2, 레이어 3에 관련된 네트워킹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어 2 관련된 걸 배우면서 이제 ARP에 대해서 배우죠. 그 ARP에 대해서 배우는데 ARP는 ARP 스푸핑이 가능하대요. 왜냐면 뭐 인증 단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man in the middle 어택을 할 수 중간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는 일단 중간자 공격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 구글링을 해보니까 중간자 공격은 뭐 addercap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대. 그걸 하면 이제 ARP 스푸핑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해봤더니 돼요. 너무 신기했어. 근데 뭔가 좀 내가 색다른 걸 해보기도 싶었고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 당시 저는 이제 파이썬을 배웠었으니까 1학년, 2학년 이랬으니까 이제 파이썬을 배웠는데 파이썬에서 escape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대. 근데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면은 뭐 레이어 2나 레이어 3 패킷을 내가 직접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또 제작을 해봤어요. 뭐 addercap이란 툴을 사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뭔가 툴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신기하겠다 싶어가지고 escape로 그 관련된 툴을 제작을 합니다. 물론 아주 형편없었죠. 그리고 escape로 내가 그 툴을 제작해서 내가 직접 중간자 공격을 하다 보니까 디버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패킷을 어떻게 뜯어보는 거야? 라고 구글링을 했더니 와이어샤크가 나와요. 그래서 와이어샤크도 깔아가지고 내가 정확히 어떤 패킷을 보내는지 내 패킷의 헤더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봅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내가 ARP 패킷을 정확하게 보내는 건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RFC라는 게 존재해요. 네, RFC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 ARP 스푸핑에 관련된 RFC 826이나 아니면 6747을 보면은 RFC 뭐 헤더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스케이피 툴을 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ARP 스푸핑이 정확히 어떤 공격인지 그리고 어떤 헤더를 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건 이제 한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마지막으로는 인턴십인데요. 인턴십은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좋은 회사에 좋은 인턴십을 하는 것이고 보안과 관련된 인턴십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를 알려주고 실무를 직접 해보는 거 물론 당연히 바로 투입이 되진 않겠죠. 인턴이니까. 근데 이제 바로 투입이 안 되더라도 이제 소위 이제 쉐도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림자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쉐도잉을 하는 인턴십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보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이제 배우지 않으면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은 인턴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 생각엔 그냥 학생 때는 그냥 뭐든 배우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굳이 보안과 관련된 인턴십을 못 구했어. 웹 백엔드 관련된 인턴십을 구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배우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턴십은 무조건 1학년 끝나고부터 계속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을 이제 병행으로 다 이제 진행을 하면서 블로그에다가는 내가 배웠던 것을 문서화를 해놓고 깃허브에다가는 내가 만들었던 아주 사소한 뭐 스크립트나 툴이나 이런 거 아니면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제 올려놓고 리드미 같은 걸 한 페이지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내가 왜 진행했고 어떤 것을 배웠고 뭐 어떤 것을 뭐 이용을 했는지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요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나 혼자 진행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좀 친구, 후배, 선배, 교수님들 이런 분들과 이제 네트워킹을 하셔야 되는데 이 네트워킹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주 그 네트워킹의 코어 근본은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이 뭐냐 이런 거죠. 네, 뭐 인턴십은 아니더라도 수업, 자격증, 프로젝트, 대회 참가, 대회 운영, 동아리에서 교육 자료 만들기, 뭐 실습 자료 만들기 이런 거, 이 모든 일을 친구나 후배나 선배나
뭐 교수님이랑 하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뭐 조교나 이런 사람들이랑 하면서 같이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면 되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6개를 같이 하면서 수업도 같이 듣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겠죠. 대학생 때 거의 페인으로 지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회 참가가 2번 들어가 있네요. 중간에 대회 참가 하나는 무시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알아서 보안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뭐 동아리에서 교육 자료도 만들고 실습 CTF 문제도 만들고 CTF 대회도 참가하고 어택 디펜스 대회도 참가하고 내가 대회 운영도 해보고 인턴십도 해보고 자격증도 공부하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알아서 보안 공부를 다음에는 이거 해야겠다. 이거 끝나면 이것도 해봐야겠다. 저거 끝나면 이것도 해봐야겠다.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공부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인생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근데 학생이면은 학생 때는 갈아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재밌게 해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이였습니다.